발표와 토론. 이번 시간에는 비판적 사고의 요소와 기준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왜곡된 장유유서의 분위기로 인해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고 분명하게 내세우는 데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요. 우더른과 대화를 나눌 때 자기 의사 표현보다는 우더른의 명령을 따르거나 우더른의 주장에 무조건 승복하는 태도가 강조되어 온 것입니다. 또한 서로 반대되는 주장을 가지고 펼치는 토론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토론을 말싸움으로 인식하여 토론 과정에서 감정 대립을 나타내거나 자신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는 상대를 적으로 치부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남들과 다른 의견, 다수의 의견과 다른 소수의 의견에 대해서는 모난 돌이 정 맞는다 같은 속담처럼 경계심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다수가 찬성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개진하지 못하고 옳지 않은 결정에 대해서도 따를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 민주사회의 바람직하고 성숙한 시민으로서 우리는 항상 비판적 사고와 논리적 표현을 통해 상대와 토론하고 합의하는 문화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비판적 사고의 특성은 무엇이고 그 요소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발표와 토론을 학습할 김주리입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은 비판적 사고의 특성, 그리고 비판적 사고의 요소와 좋은 주장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학습을 마치고 나면 비판적 사고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고 비판적 사고의 요소와 좋은 주장의 조건에 유의하여 주장을 펼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학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적 사고의 특성. 자, 그럼 비판적 사고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볼까요? 여러분은 비판적 사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논리적, 비판적 사고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원인과 결과를 따져 조리 있게 어떤 주장을 이해하고 판단하며 표현하는 일련의 과정에 관계되는 사고방식을 말하는 것인데요. 흔히 비판이라고 하면 상대의 말에 꼬투리를 잡아 무조건 상대의 말이나 주장을 깎아내리는 평가 방식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비판적 사고는 결코 상대의 주장을 폄하하기 위한 의도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비판적 논리적 사고란 남의 말을 들을 때 주장과 그 근거를 명확히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이며 나의 주장을 펼칠 때 타당한 근거 하에서 현실적인 주장을 내세우는 일련의 사고 및 표현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비판적 사고는 어떠한 특성을 가질까요? 첫째, 주장을 할 때에는 언제나 적절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 타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때에는 그 근거가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 비판적 사고방식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주장을 최대한 호의적으로 이해하려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특성을 보아도 비판적 사고가 다른 사람의 주장을 폄하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러한 비판적 사고방식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조성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상대와 내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상대의 의견을 무조건 내치려 하기보다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상대의 주장을 명확히 이해하고 그 근거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돌발 퀴즈. 문제를 읽고 O 또는 X를 클릭해주세요.
비판적 사고의 요소와 좋은 주장. 이번에는 비판적 사고의 요소와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비판적 사고의 요소에는 사고의 목적, 목표, 문제, 개념, 전제와 가정, 정보, 결론 및 추론, 관점, 함축 및 귀결, 맥락 또는 배경이 있는데요. 그럼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요소인 목적, 목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고를 할 때 사고의 목적이 분명하고 중요하고 현실적이고 일관적일수록 더 훌륭해지는데요. 예시를 한번 살펴볼까요? 대한민국 의무징병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징병제를 모병제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으로서 이에 대한 다양한 근거가 제시될 수 있습니다. 가령 현재 의무징병제로 인해 생겨나는 다양한 문제들인 남녀 성별 갈등이라든지 군대 문화의 유입, 남성 노동 생산성의 저하와 같은 것들을 그 근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의 목적을 살펴보면 근거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주장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징병제를 폐기하고 모병제를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병제가 남북 분단 대치 상황에서 얼마나 현실적일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죠. 그러므로 이 주장이 타당하기 위해서는 이 주장의 목적이 일관성 있고 현실적인지, 중요한 결과나 변화를 가져오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요소는 문제입니다. 모든 사고는 어떤 것을 생각해내고 물음에 답하고 문제를 풀려는 시도입니다. 따라서 사고는 그것이 답하고자 하는 문제가 분명하고 중요하고 답변 가능하고 맥락에 적절할수록 더 훌륭해진다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결혼은 미친 짓이다 라는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결혼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그 해법이 존재하는지를 분석해야 합니다. 즉, 이 주장은 우리 사회의 결혼 제도가 가진 문제를 분명하게 정의하기 위한 주장이므로 이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려면 우리 사회 결혼이 어떤 점에서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가령 결혼 비용 문제라든지 결혼식을 둘러싼 친족 갈등, 결혼 이후 남녀 역할에 따른 우리 사회의 관습적 문제 등을 상세하게 지적할 수 있을 때 이 주장에 대한 적절한 근거가 제시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요소는 개념인데요. 모든 사고는 개념과 관념을 통해 형성되고 표현됩니다. 따라서 사고는 그것을 형성하는 개념이 분명하고 적절하고 깊이 있고 폭이 넓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보면 모나리자는 예쁘다라는 주장에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예쁘다의 개념이 어떤 식으로 규정되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물론 예쁘다, 예쁘지 않다라는 판단은 개인의 주관적인 취향이기 때문에 이를 주관적인 기준으로 제시한다면 이 사고는 결코 논리적이고 비판적인 것이 되지 못합니다. 즉, 주관적 취향에 대한 주장이 아니라 논리적이고 비판적인 주장이 되기 위해서는 예쁘다의 개념을 구성하는 사회적으로 동의되는 기준을 제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미소 지은 얼굴을 예쁘다고 한다라든지 우리 사회의 미적 기준은 조화와 균형에 있기 때문에 눈, 코, 입의 비율과 균형을 강조한다와 같은 사회적 기준 개념이 제시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기준 개념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또 다른 비판적 사고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요소인 전제와 가정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사고는 전제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전제가 건전해야 합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나는 잘생긴 남자보다 돈 많은 남자가 좋다라는 주장에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주관적 취향에 입각해서는 안 됩니다. 즉, 나는 남자의 돈보다 외모가 더 좋다거나
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돈이 중요하지 않다와 같은 주관적인 취향이나 관점을 들어 이 주장을 이끌어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죠.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각 외모와 돈이라는 주장의 전제가 무엇인가를 살필 필요가 있는데요. 외모를 중시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외모가 하나의 가치를 갖고 있으며 특히 남성의 외모가 갖는 가치가 크다는 것을 주장할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돈을 중시하는 것 역시 우리 사회에서 돈이 어떤 가치와 의미를 갖고 있는가라는 전제를 분석해야 하는데요. 가령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사회이며 건전한 방법으로 성실히 일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많다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 뛰어남을 증명하는 것이며 또한 그 돈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단지 외모가 뛰어난 사람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나는 자본주의 사회인 우리나라에서 타고나는 외모보다 노력을 통해 얻어진 돈을 더 중시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나는 잘생긴 남자보다 돈 많은 남자가 좋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요소는 정보입니다. 모든 사고는 자료, 정보 증거, 경험에 근거하는데요. 따라서 사고는 그것이 기반하고 있는 정보가 신뢰성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증권가 찌라시나 카더라 통신을 그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신뢰성과 신빙성을 갖추지 못한 정보에 기반한 주장은 결코 올바른 결론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자료는 특정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근거일 뿐 아니라 건전한 사고에 이르기 위한 기본적인 바탕을 이룬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비판적인 사고를 신장하기 위해서는 출처가 명확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다양한 자료를 찾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섯 번째 요소인 결론 및 추론도 살펴볼까요? 모든 사고는 추론을 포함하는데 그 추론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고 자료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따라서 사고는 그 추론과 결론이 분명하고 정당하며 심오한 만큼 건전하다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는 것은 사치스럽다라는 주장은 어떨까요?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는 것이 사치스럽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 사고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분석해야 하며 그 기준으로 사치스럽다의 개념을 정의해야 합니다. 사치스럽다는 개념은 먼저 분수에 맞는 소비라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요. 즉, 자신이 벌어들이는 소득에서 스타벅스 커피 한 잔이 가진 소비 수준을 생각해 분수에 맞는 소비가 이루어졌다면 이를 사치스럽지 않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자신이 벌어들이는 수입에 비해 스타벅스 커피 한 잔의 가격이 과도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이를 사치스럽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추론은 개개인의 소득 수준이라고 하는 객관적이지 않은 근거를 가지고 추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건전한 추론이라고 볼 수 없는데요. 따라서 사치에 대한 다른 개념이나 기준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가 합의할 수 있는 가격 수준에 대한 개념과 기준으로 사치를 재정의해야 합니다. 즉,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는 것은 사치스럽다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사치에 대한 개념 규정이 아니라 커피 한 잔에 대해 사회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격 수준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주장과 근거 사이에 추론 과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비판적 사고의 일곱 번째 요소는 관점입니다. 모든 사고는 어떤 관점으로부터 나오며 사고는 적절한 관점이 유연하게 추구되면서도 분명하게 규정되며 논리적인 일관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에 대한 예시로 개고기를 먹는 것은 야만적이다라는 주장을 살펴볼까요? 이 주장은 개고기를 먹어야 한다 아니다가 아니라 개고기를 먹는 것이 야만적인가 아닌가를 다루는 주장입니다. 야만적이지만 먹을 수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야만적이지 않지만 먹어서는 안 된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주장에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야만적이란 것이 무엇인지를 정의해야 합니다. 즉, 우리 사회에서 야만적인 것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관점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야만에 대한 관점은 무엇일까요? 어떤 대상을 야만인가 아닌가로 정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대상에 대한 문명은 무엇인가를 정의해야 합니다. 가령 우리 사회에서는 식품위생 및 가공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음식으로 허용되는 대상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소나 돼지, 닭과 같은 가금류를 음식물로 정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법률로 정의된 대상을 문명적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그에 정의되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는 비문명적, 나아가 야만적이라고 정의 또는 간주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법률상 먹거리로 정의되어 있지 않은 개고기의 경우 우리 사회에서는 야만적이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법률과 같이 분명하게 규정된 관점을 인용함으로써 특정한 주장을 비판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8번째 요소인 함축 및 귀결에 대해 살펴볼까요? 모든 사고는 어딘가로 향하고 있으며 함축된 의미와 귀결점을 갖고 있는데요. 따라서 사고는 그 함축과 귀결이 적절하고 분명하며 완전할수록 더 훌륭해지게 됩니다. 이에 대한 예시로 키 작은 남자는 루저다라는 주장에 대해 살펴볼까요? 이 주장은 몇 년 전 어떤 방송에서 한 출연자가 말함으로써 엄청난 비난에 직면했던 발언인데요. 이 주장이 부적절한 것은 그 근거가 적절한가와 무관합니다. 가령 성공한 CEO들의 키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해 보았더니 평균 10cm 정도 컸다는 사실이 제시된다면 위 주장을 완전히 부적절한 것으로만 볼 수는 없게 되죠. 하지만 이 주장은 어떤 근거를 제시한다 해도 결코 적절한 사고가 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이 주장의 귀결점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키 작은 남자가 루저라고 주장한다면 그 귀결점은 무엇일까요? 키 작은 남자는 그렇다면 아예 어떤 도전도 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아니면 키 작은 남자는 루저니까 모든 남자들의 키를 인위적으로 키워야 한다는 것일까요? 이러한 귀결점 자체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주장은 그 어떤 근거를 가져와도 결코 적절한 주장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번째 요소인 맥락 또는 배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말하기에서는 청중 및 독자와 같은 요소들이 맥락의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됩니다. 즉, 사고는 고려하고 있는 배경이나 맥락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남학생에게 임신 또는 출산 이야기를 하거나 여학생에게 군대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죠. 의사소통은 상호적으로 이루어지며 특히 주장의 경우에는 듣는 사람에 대한 설득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듣는 사람에 대한 고려 그리고 듣는 상황에 대한 고려는 필수적입니다. 다수의 청중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으며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어떤 맥락 속에서 이러한 주장이 펼쳐지고 있는지 등에 대한 상세한 고려가 있을 때 보다 적절한 사고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주장이란 어떤 주장일까요? 비판적 사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논증과 좋지 않은 논증을 구분할 줄 아는 것입니다. 좋은 논증, 다시 말해 논리적인 주장이 되기 위해서는 근거가 타당해야 하며 근거가 타당하다는 전제하에서 주장이 현실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즉, 좋은 논증이란 제시된 근거가 참이어야 하며 근거가 참인 상황에서 주장 역시 참이거나 참일 가능성이 높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돌발 퀴즈. 문제를 읽고 O 또는 X를 클릭해 주세요.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버튼을 클릭하세요.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학습을 상기하면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비판적 사고의 요소와 기준에 대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좋은 논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